이겁니다. 네, 외계인. 정말 허준 씨다운 주제인 것 식상해요.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네. 너무 식상합니다. 뭐라고요? 너무 식상. 이거 무슨 저 뭐가 식상하죠? 우리다. 소머리국밥집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경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히든카드가. 그렇죠? 네. 그랬는데 경제에서 넘어가서 아니다. 이젠 지구다. 지구로 넘어갔습니다. 네. No. 이제는 스페이스죠. 우주로 가야죠. 외계인의 존재 자체로도 아직까지 찬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음모론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CIA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외계인하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CIA가 또 나와요. 다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CIA가 딱 생긴 시점을 보면 1947년 9월 18일입니다. 이때 CIA가 탄생을 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이 1947년 7월 불과 2달 전에 미국의 로스웨이라는 곳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은박지 같은 걸로 이제 기상 관측 기구를 싸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주방에서 흔하게 은박지를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외계에서 온 것 같은 이상한 물체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실험들을 하게 될 때 그 안에다 이 마네킹들을 심어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UFO는 무조건 외계인 바로 이제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UFO는 외계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unidentified flying 오브젝트.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UFO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다음에 아니라고 수정 발표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줄 알고 증거를 더 가져왔어요. 어떤 증거가 더 있나요? 2012년 체이스 브랜든이라는 사람이요. CIA 본부 지하실에서 로스웰 사건의 흔적을 자기가 직접 봤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스웰 기지에서 공보 장교로 일했던 사람 월터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UFO의 잔해와 외계인의 사체를 직접 봤다라고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근데 상부가 압력을 넣어서 이걸 밖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도 이 누설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가는 사람이니까 인류를 위해 나는 이 말을 남기고 가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다른 좀 여러 명의 복수의 이제 요원들이 죽을 때 비슷하게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한 명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폭로를 하고 책을 써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세계 떼돈 버는 미스터리 거지. 매니아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방송 출연도 시키고 책도 사고 네. 세미나도 열고 네네네. 사실은 다 이제 이득이 되는 집단이 있는 거죠. 마케팅. 2014년 UFO 전문가인 톰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정보국 요원에게 입수한 외계인 부검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흑백 사진은요. 정말로 과학기관에 의뢰한 결과 1947년도 경에 그쯤에서 찍어진 진짜 흑백 사진이 맞다라는 결론을 받습니다. 그럼 일체의 조작이 없었다. 1947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로스웰 사건이 일어난 그 해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혹시 준비하셨군요. 이 사진. 좀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왜냐면 네. 그러니까 비행 접시가 추락을 하면서 이미 사망한 사실은 그 초기에는 네. 외계인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문어 같은 형태로 묘사를 했어요. 사실은 문어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인류가 없었으면 최상위 문화를 가진 어떤 종족으로 번식할 수 있었던, 발전할 수 있었던 애들이 문어 같은 형태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외계인이 문어 같은 형태라고 그림을 그렸다가 저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눈도 두 개, 코가 여기 이게 코 오똑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귀도 달려있고. 제 친구랑 심지어 닮았어요. 아 진짜 제 친구랑 닮았어요. 그 친구는 화성 침공이 일어나도 죽지 않습니다.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지요? 2015년 UFO 전문 기자인 스콧 C 워닝이라는 분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영상을 게재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시작부터 좀 짝퉁 느낌이 나네. 저렴한 싸움이에요. 하늘이 이렇게 맑아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 보이시죠? 오.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추진력이나 추진 장치의 느낌도 없잖아요.
게임 셋이죠. 아니, 이게 딱 그 모양의 UFO가 찍혔다는 게 그거부터가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텐데 딱 그냥 만화에서 봤던 그 아저씨 만화 좋아하시네, 그죠? 허준 씨, 방금 그 영상은 뭔가 정말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 찍은 분이랑 약속을 좀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그게 아니죠. 예. 날씨가 너무 맑네. 와. 하늘이 이렇게 파랗네. 구름도 없는데 줌을 땡기나요? 뭐야, 저게 뭔가를 발견한 거죠. 혹시 이 동영상에 대한 또 뭐 다른 설명 추가될 게 있을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만해요, 이제.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들 에이 말도 안 돼 웃기도 하고 신기하다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저는 음모론의 그냥 어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오늘 100% 성공하신 거죠? 네, 재밌었습니다. 허준 씨. 네네. 감사합니다. 자, 제 주제는 오. 이겁니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사실 바이러스 하면 오히려 컴퓨터 바이러스 쪽이 좀 더 많이 쓰이잖아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사스, 신종플루, 조류인플루엔자, 뭐 특정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어김없이 음모론은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하고 황당한 음모론은 네. 특정 바이러스가 특정 인종, 계층을 겨냥해서 그들을 말살하려고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소설가께서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18세기 하나 넣을래요? 최근에 아, 그래요? 정말 유명한 작가신데 천재 과학자가 인류가 이대로 가다 지구가 멸망한다 라는 생각에 불임이 되게 만드는 바이러스를 창궐시킵니다. 그런 어떤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을 이제 무기화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뭐 탄저균도 있었었고. 2014년 우리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타격을 했었잖아요. 서아프리카 쪽 지역을. 단순히 의료 재해가 아니라 인구 감축을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창궐을 했다. 인구 감소가 될 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11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치사율도 한 90% 디테일하게 정도 됩니다. 그 작은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쪽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쵸. 음모론적 시각은 아니고 이제 팩트는 뭐 하나 있냐면 에볼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저소득 국가의 병이 어떤 병이 발병을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있지만 그걸 굳이 만들어서 저건 돈 안 돼. 안 된다, 돈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정도는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약사들이 이득을 보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이제 개발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명훈 씨 등장했던 그 영화 뭐였죠? 연가시? 연가시에도 보면 제약회사에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풀어요, 제약회사에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약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의혹들은 항상 있었어요. 네. 그게 뭐 대표적인 예가 신종플루. be right here in Mountain Home. And before that can happen, को समाप्त नहीं करता बल्कि उसका प्रभाव 근데 바이러스를 아예 창조를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독감 예방 주사 다 맞으시죠? 맞았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해 대유행을 할 거라고 추정되는 RNA 바이러스의 어떤 샘플들을 몇 가지를 추려요. 그래서 아마 얘가 유행할 것 같아. 그럼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생명과 연관이 되면은 좀 마음이 좀 더 좀 안타까워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누구 걸까요? 참 말도 많고 요즘 탈도 많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IS가 원래는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밀대 냉면 목동 지점처럼 그래서 이름도 ISI라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그리고 ISIS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혹은 뭐 시리아 대신 이제 뭐 알샴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도 쓰고 가끔 이제 레반트도 이제 동쪽의 땅이라는 뜻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뜻이에요. 이라크랑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국가. 정말 웃긴 게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진짜 잡학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슬람을 추종하는 국가가 네. IS는 영어잖아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이 물론 아랍어로 있죠. 네. 있는데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을 이제 다룰 때 IS로 이렇게 쓰라는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IS라는 이름 쓰지 말라는 그들을 이슬람 국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움직임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죠. 네. 예. 지금
IS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음모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IS와 음모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IS가 미국이 후원을 하는 조직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뭐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IS의 지도자가 미국 CIA 혹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또 아주 특수훈련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 네네네. 정부.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IS의 본거지에 미국이 가다가 무기를 떨어뜨려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건 SNS에서 네네네네. 돌던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 말이 사실은 미국이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악을 둠으로 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S란 아주 끔찍한 애들을 둠으로 해서 중동에서의 자신들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했어요. 가자지구 폭격이라든가. 근데 실제로 지금은 IS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 여론 자체가 없어졌죠. 맞아요. IS 자체가 거의 뭐 인류 최악의 집단으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어디냐를 약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맞아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편집장님하고 독실 씨하고 약간 좀 성향이 맞아. 회의론자, 네거티브론자. 내가 네거티브예요. 아, 독실 씨 카드로 이거 할래요? 난 좀 부담돼 생각해보니까. 근데 미국 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좀 이런 게 있어요. 9.11에 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모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한강에서 드론만 띄워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세계 군사력 넘버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비행기가 그것도 동시에가 아니라 한 대, 한참이다 또 한 대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영화에서도 백투 더 퓨처 아시죠? 백투 더 퓨처.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 시계탑에 그 박사가 올라갈 때 시간이 9시 55분이래요. 근데요. 911. 10일이잖아요. 911. 이렇게 911. 네, 911이고 사실 9.11에 관련된 음모론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한 네. 주제만 쏟을 수는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 MH370을 둘러싼 음모론? 그때 당시에 뉴스로 나왔을 때 왜 이슈가 됐었냐면 비행기가 추락을 한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왔던 길, 가야 할 길, 주변 길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네가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멀리서. 그렇죠. 네. 그게 한참 멀리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오히려 더 미스테리한 거죠. 왜 거기까지 갔었냐? 뭐 조종사가 혹시 자살을 한 게 아니냐? 혹은 기장과 부기장이 짰어. 뭐 보험을 뭐 노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혹은 이제 두 명이 정신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교신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럼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그냥 수면제를 탔다든가.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은 반드시 다른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식중독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명 다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한 명은 반드시 다른 음식을 기장과 부기장이 따로 먹는다. 기장과 부기장이 다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술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 여기서 하나만 더 파고 들어갑시다. 네네. 1등석 음식을 먹습니까? 비즈니스 음식을 먹습니까? 이코노미 음식을 먹습니까? 이코노미요? 이코노미. 기장과 부기장은 항상 가장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예, 그러니까 하나당 얼마씩이냐면 대략 8에서 13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게 한 7, 8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코노미석은. 기내식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들어가도 됩니까? 길긴 한데. 조금 길긴 한데. 아니, 궁금하긴 해. 진짜 궁금하긴 해. 아, 짧게 해주세요. 네. 인류 최초의 기내식 뭐였을까요? 가장 처음 기내식은 뉴욕에서 런던을 가는 그 비행기가 이제 첫 기내식이 있었고 그 첫 기내식은 샌드위치였습니다. 네, 샌드위치. 네. 저는 정영진 편집장님이요. 만약에라도 다음번에 또 나오시게 된다면 옆에서 그냥 조언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꺼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별론데 옆에서 한마디씩 내가 요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건 재밌어. 그러니까 마트 갔는데 1대1 상품인데 그 플러스가 더 플러스 괜찮은? 원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원 플러스 원의 비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좋아. 편장은 이런 게 좋아. 아 정말 이분들 너무 자팍다식해서 이게 주제가 하나가 가면은 아, 저 네. 멀리까지 무슨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토리노의
수의. 예수가 사망했을 때 이제 예수를 시신을 이제 쌌었던, 나중에 부활했으니까 요즘 시신은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입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시신을 쌌었던 그 수의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예수 시대 이후에 이제 한동안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챙겼겠죠. 그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이탈리아 토레노에 있는 대성당에 1578년부터 안치가 되어 있으면서 그 유명한 토리노의 수의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게 1898년일 거예요. 그때쯤에 이탈리아의 사진 작가가 이 수위를 이제 찍었는데, 왜 우리가 음영이 반대로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네거티브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니까 한 키는 180cm 정도 되는, 그리고 수염이 있고 그 형상이 갈색 자국으로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거기 보면 채찍질 맞은 현상이라든지 뭐 손목에 이렇게 못 박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수위가 맞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그렇게 들어맞아서 오히려 더 가짜 같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느낌이 좀 그 있어요. 중세 위조설이 있는데 네. 이게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수의 속의 형상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는 설이에요. 그래서 근대적 사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그 모습을 거기 투영시킨 것이다. 이제 요즘에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게 이제 탄소연대 측정법이잖아요. 네네. 1988년에 세 대학이 연합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1260년에서 1390년 사이 요 정도로 거의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아니라는 거네요? 이 수위가 만들어진 시점이 그 정도로 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어떤 순례자들을 좀 모으기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예.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 미국의 한 국립과학연구소에 있었던 그 레이 로저스라고 하는 화학 교수가 생각을 하기로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논문에서. 2005년 측정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중세시대 1200, 1300년대가 나온 이유가 뭐냐? 샘플을 최악으로 뽑은 거다. 이 수위의 가운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끝부분을 했는데, 1532년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위의 일부가 탔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옆에다가 이제 당시에 천을 써갖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채취해갖고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십자가 어떤 건지 알죠? 십자가 형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못을 박는다면, 못을 손바닥에 박을까요? 여기 손목에 박을까요? 손바닥에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 다 박았다고 손바닥에 손바닥. 박잖아요. 예. 예전에 중세 시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바닥에 박혔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찢어지고 체중을 버틸 수가 없다. 여기를 박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 박혀 있냐면 손목에 박힌 걸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정황진 거냐면, 만약에 중세 시대 때 이걸 위조할 거였으면 손바닥에 박힌 것처럼 위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히려 예수의 수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위조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진짜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니까. 그래서 허진 씨는 어때요? 이게 진짜 같아요? 진짜입니다. 저런 사람만 있으면 사기치기 진짜 쉽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일 없으면 그 약간 등쳐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허준 씨 피만 빨아먹어도. 그래서 사업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명성황후 초상화. 1910년에 이제 사용됐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책 속에 이렇게 보관했던 그 사진인데, 그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 이게 명성황후구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논란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5년에 그 프랑스에서 그 라꼬레라는 이제 책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 책에 이제 그 명성황후 사진이라는 게 나온 거죠. 특히 이제 뭐 복장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대충. 이게 명성황후인지 아니면 그냥 궁녀인지, 뭐 예를 들면 신발을 좀 안 신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복장 자체가 왕비 복장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심 없이 봤던 그 사진이 사실은 명성황후의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도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성황후 사진은 네.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된 겁니까? 요게 이제 그 최근 8월에 공개된 그 초상화 같은 예. 경우에 보시면 너무 수수한데요? 그렇죠, 너무 수수하죠. 예. 하얀 평상복 차림이고 네. 두건 두르고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편하게 사람 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필 받아서 나 이렇게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려줘. 한 나라의 황후를 그냥
편하게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유교 역사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안 돼요. 왜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열려있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니 내가 이것만큼 그런 거 용서를 아니야? 못해요. 아 이건 용서 이건 못한다. 용서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왜냐면 황후의 이 옷인데 황후의 옷이나 황후의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이 너무 허접해요. 그러니까 황후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저렇게 못 그려? 오케이. 그럼 이거면 어때요? 네. 이걸 그리다 만 그림인 거야. 안 돼요, 그것도. 왜요? 왜냐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왜 요것만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셀카를 찍어도 돼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혹은 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마치 그 사람이 영혼이 이 그림에 깃든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진을 막 찍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약간 저고리가 네. 뭔가 좀 더 우리는 잘못됐어요. 톤이 네. 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 부인 초상인데 부인 글자 위에 지워져서 잘 안 보이지만 민씨라는 게 이제 적외선 촬영 결과 이제 확인된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저고리랑 뭐 치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고리에 모라무 무늬가 있고 치마는 부평 촉골에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무늬가 사실 평민계층을 사용하지 않는 분명히 지체 높은 사람의 무늬이긴 한 거예요. 수수해 보이지만 두 번째. 당연하게 평민들은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파도 이제 당시에선 굉장히 고급 양식의 소파를 사용한 거고 또 고급 가죽신을 신고 있더라. 그리고 또 명성황후 살해범으로 이제 지금까지 알려졌던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과 한 세트로 같이 있는 걸로 봐서 혹시 이제 우리한테 아픈 상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주장을 이제 갤러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황후가 두건을 쓴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건은 서민들이 쓰던 방식인 거지 황실에서는 저 두건을 저렇게 흰색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명성황후로 보는 건 심각한 오류다. 피카소 그림 보고 이상하다고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초상화잖아요, 저거. 그러잖아요. 근데 은근히 또 디테일이 또 살아있어. 그림자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왜 이집트 그림들 보면 다 이상하게 이렇게 했고 뭐 요런 아니 몇천 년 전 사진하고 비교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너무나 잘 그리고 이게 새로 현실을 유행하는 반영하는 양식일 아니, 수도 있는 거야. 조선 시대에 뭐 김홍도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그림만 봐도 훨씬 알겠습니다. 나. 예, 알겠어요. 예, 끝나고 더 얘기하시고 이어서 동방견문록. 동방 예. 견문록. 마르코 폴로가 쓴 그렇죠. 책이죠? 우리가 알기로 13세기에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2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이 과연 마르코 폴로의 상상이냐 아니면 진짜 경험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인이잖아요. 상인들이 또 약간 조금 뭐 입담이 세죠. 그러면서 아마 중동 쪽 어디쯤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른바 생목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죠. 아랍 상인들이 오며 가며 했던 실크로드에 얘기들을 서서 그렇죠. 주워 들었다. 주워들은 얘기들을 네. 그냥 이렇게 자기가 더 좀 윤색해갖고 양념 좀 치고. 양념 많이 근데 MSG 그렇기에는 많이 또 쳤죠. 자세한 부분은 어쨌든 양저우라는 도시에 가서 3년 동안 관리로 일을 했고 그럼 중국어를 잘해야 될 텐데. 그의 주장대로 몽골족 오데칸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야. 받아가지고 관리를 지냈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거야. 그거잖아요. 약간 몽골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면서요. 아직까지도 서방 있죠, 세계에서는. 그래서 왠지 야 내가 누구랑 친해. 지금 따지면 야 내가 푸틴이랑 친하다. 만약에 일기처럼 뭐 혹은 항해 일지처럼 그날 남기게 되면 그게 틀렸으면 굉장히 의심 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0몇 년을 있다 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 다음에 쓰기 시작하면 그렇지. 당연히 가물가물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 있으면 모를까 연도가 약간 틀리는 거 정도는 근데 동방견문록을 보면 네. 젓가락, 풍습, 만리장성 예를 들면 만리장성, 근데 인쇄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동방 풍문록 이렇게 했으면 나는 뭐라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근데 견문록은 지가 직접 봤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 마르코 폴로 다리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의 이름이 원래 루거우차오라는 다리예요. 네. 800년 이상 된 다리인데 왜 여기를 마르코 폴로 다리라고 했냐면 동방견문록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는 없고 난간의 사자석상은 정말 독특하다라고 썼거든요. 이거는 와서 봤어야 하는 그렇죠. 내용인데 그걸 썼다는 거지. 사실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확인이 안 그것도.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진이 주장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 당시에 뱀, 악어
코뿔소 유럽 지역에 없는 없는 거지. 생물체에 대해 썼을 그렇지, 때 다들 진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다 확인이 된 거죠. 조윤주 씨는 완전히 이거 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있어요? 마르코 폴로 선생의 별명이 100만이에요. 뭐만 얘기하면 거의 한 100만 명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한 100만 달러가 이렇게 있어. 금이 한 100만 톤이. 그러니까 늘 100만이 100만이 아저씨, 100만이 아저씨. 100만 아저씨. 100만 그러니까 아저씨. 허세가 좀 있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상인들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내 허세 좀 보태면서 했고 또 그리고 이건 직접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베네치아랑 제노바 사이에 전쟁이 나서 음. 또 운 없게 포로로 끌려가요. 참 기고하네요, 이 사람도.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 무용담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작가한테, 로맨스 작가였던 루스타첼로라는 사람한테 내가 여기선 이랬고 저래선 저랬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갔다 왔다고 믿으세요? 안 갔다 오고 상상으로 썼으면 오히려 난 더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한다. 거지. 장각에 3박 4일 효도 여행 갔다 온 어머님이 중국 대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MSG가 첨가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새로운 사실이라 흥미롭네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서 네. 죽기 전에 마지막 딱 이 말을 남기고 죽어요. 내가 본 것에 반도 말하지 못했다. 그걸 대단한 이제 우리가 사람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수십 년 동안 뻥치다 보면 나 스스로 속는 거야. 마르코 폴로는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이었다. 가능성이 있네요. 한 3년 더 사셨으면 외계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 근데 진실이 뭐든지 간에 이 동방 경로로 인해서 유럽의 인쇄술, 뭐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이 좀 개량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콜럼버스가 이걸 보고서 꿈을 키웠대요. 맞아요. 전대가 있었던 방에. 그럼 내가 한번 예. 저쪽으로 가서 인도를 찾아볼까? 난 인도를 내가 바다로 찾아야겠다. 이 그렇죠. 생각을 한 그래서 거잖아요. 가면서 사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누군가의 허세가 누군가에게 허세 아니라고요. 수 있다는 게 허세 아니라 약간의 과장. 별명이 백만 선생이었다면서요. 어쨌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교과서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심지어 밝혀내지도 못해요. 네. 뉴욕 지하 금고입니다. 오. 뉴욕 다 다녀오셨죠? 금고 아니, 뭐 뭐- 서유리 집에도 있는데 그거 뭐 마늘밭에도 몇십억이 있는데 뭐 근거 없겠어요. 이게 왜 믿을만해. 음모론이에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다 아시죠? 네. 그 돈을 찍어내는 사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거기에 지하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하 24m에 위치한 금고에 보관된 금의 양이 이야기하기로는 6,200톤입니다. 6,200톤. 전 예. 세계 금에 가장 많은 거를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문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겼잖아요. 이라크군이 이겼잖아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빚더미 않습니다. 미국이 계속 무기도 대여해줬죠. 전쟁 배상금도 금으로 갚아야 되죠. 무기에 대한 것도 금으로 갚아야 되죠. 뭐 식량에 대한 것도 금으로 갚아야 되죠. 유럽에 있었던 모든 금이 쏙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때 미국이 한 세계 금의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음모론이죠? 그러면 실제로 있는 곳이면 네. 논란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만큼 6,200톤 정도의 금이 있을 거냐, 누가 검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다발 쌌는데 제일 위에 것만 진짜고 나머지 다 신문지인지 어떻게 아냐? 라는 거죠. 아니 뭐 사유재산인데 증거를 보여줄 이유가 있나 아니 싶기도 왜냐면 하고. 금이 있어야지만 화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리고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세계 경제를 그냥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는 거니까 미국이.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금을 내놓으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 금은 사실은 예를 들면 10만 톤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렇지. 돌려막기. 돌려막기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나와 있는 금들 다 합하면 한 20만 톤 정도라고 보거든요. 거기 그러면 6천 톤이 들어가 있으니까 30%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니죠. 2만 톤, 네. 3%밖에 안 들어가 있는 있구나. 거죠. 그러니까 진짜? 20 나머지 어디 있어? 꼭 우리 미국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있어. 이빨에 있고. 그렇죠. 이빨에도 있는 거예요. 녹여서 다 모아놓으면 가로 세로 높이 25m 안에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6천 몇백 톤이라고 하면 있을만하다. 사실 몇 미터 안쪽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 금괴 투어가 있긴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근데 그 투어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 미리 예약을 하고 그 보안 검색대를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준대요. 창살들이 쫙 있고 거기 금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괴들 거기서 보고 살짝 손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살짝 터치까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그게 진짜 금이죠. 아, 어떻게 나는 알 그 것이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가 거기서 자카르타에서 갔는데 거기도 금괴를 만질 수 있게 했는데 누가 봐도 금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평생 인출할 일 없어요. 그렇죠?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거 다시 인출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없기를 원하고 없을 거예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진짜일까? 이상 없죠. 그렇지. 진짜일까 이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금괴들이 있는 데를 그냥 아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철골 강화된 콘크리트로 벙커를 3개 쌓아 만든 금고의 출입구는 당연히 딱 하나만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금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그냥 자기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폐쇄로 해서 원격으로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짜를 굳이 뭐 할 필요 있어요? 아니지 미국이 그걸 다 써놓고 그렇지 따로 쓴다는 거죠. 따로 다른 데다 비자금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꿍꿍이로 다른 데로 쓰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화폐를 지네 맘대로 발행한다. 굳이 미국이 맞아. 굳이 뭐 저 국방비가 천조인데. 아무튼 뭐 뉴욕은행에 돈을 좀 넣어놓으신 이독실 씨는 네네. 아 금을 그 좀 돈이 넣었습니다. 날아갈까봐 좀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카드를 가져오신 거예요? 아유, 즉 금이 꽤 되거든요. 이 말을 하고 예. 싶었습니다. 이름표도 금색이다. 한심해. 예. 달기지설입니다. 아이고 어. 사고랑 그릇 나오겠다 오늘도. 아니 근데 너무 좀 뻔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너무 뻔해. 음모론의 시작, 음모론의 르네상스, 음모론의 전 세계화. 여긴 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이니까 형 진짜 힘 써주세요 한번. 아 맞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달은 항상 같은 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달 뒷면은 항상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달 뒷면에 옛 나치의 잔당들이 지하 기지를 세워놓고 아 지하예요? 아, 지하기지. 달을 파고 지하 기지를 설치해놓고 나치 애들이. 아유, 못다한 아니 꿈.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지구를 세계적으로 정복하지. 했겠지. 달 착륙부터 시작해서 핵탄두 뭐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모든 기술 어디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죠. 독일에서 왔어요. 나치 독일에서 왔죠. 나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진층은 거의 다 미국으로 가고 거기에 기술진은 전부 다, 다 예, 독일에서 온 거지. 소련으로 갔어요. 아니 달로 갔다. 히틀러가 어디로 갔어요? 달로. 히틀러 어디 있어? 달 히틀러 시체 찾았어? 히틀러 시체요? 아 얼마 전에 기사 나지 않았어요? CIA 55년까지 살아있었다고. 살아 있었다. 봐봐. 히틀러 시체 못 찾았어. 진짜로요? 그 미국에서 뭐 공개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진짜 메인 핵심 세력은 살아남아 있다는 거지. 달의 지하 기지에 그 중에 하나는 달로 갔다.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가 달로 가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달 뒷면으로 가야 돼. 왜? 앞면에 있으면 망원경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달 뒷면으로 가서 기지를 세우고 지구 침략을 계획했다. 이게 바로 달 지금은요? 음모. 왜 걔도 거기 있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 언제 올 거예요? 언제 와요? 생산되는 광석이라든가 뭐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달에는 없어. 근데 이 달기지설은 뭔가 업데이트된 게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업데이트된 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2017년 9월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가 네. 달 탐사 위성을 가구야라는 그 달 탐사 위성을 쐈는데 달 뒷면에 무려 직경과 깊이가 50m에 이르는 수직 동굴이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금괴를 숨겨놓고 있지 않을까요? 많이 가져갔어요. 그쵸? 봐봐, 인류가 캔 톤이 20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네. 미국이 그 금의 정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6천 톤 가지고 있어요. 네, 3%밖에 안 되죠. 19만 4천 톤 어디 갔을까? 우리 집에 있어? 아니 근데 정말로 넓은 둥그런 분화구가 아니라 원통형으로 이렇게 수직 동굴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참 뭐 그럴듯하네. 아니,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그게 외로울 것 같아. 아니 원래는 그러니까- 1942년에 네. 로켓 비행기 접시를 타고 뭐 우주로 갔다, 달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들이 만든 비행 접시가 직경이 60m입니다. 높이가 45m예요. 10층 높이에 달해요. 한마디로 접시가 아니라 거의 뭐 도시락통이네요. 차다로 여기 유선형이라고 생각해줘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야 접시지. 네, 그렇죠. 접시다. 도시락통은 뭐야? 알겠습니다. 공기 저항 들밖에.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에 착륙해서 지하 기지를 건설했다. 왜냐?
65m잖아요. 접시가 이렇게 65m면 맞구나. 탁 맞아서 이 밑으로 쏙 내려가죠. 뿅뿅뿅뿅 알죠? 우리 비행 접시에서 동그란 원통형으로 뿅뿅뿅뿅뿅 내려가서 만든 거죠. 돈이 참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예, 나치 망했잖아요. 봐봐요. 전 세계의 돈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예요? 지하에서 유대인.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이죠. 요 스타일. 그 유대인들의 돈들을 전부 다 나치가 몰수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맞아.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이쪽 개발에 쓸 수 있었다라는 음모론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시간 여행자랑 달기 시설이랑 뭐가 더 생뚱맞아요? 저거는 팩트는 사실은 거의 없었잖아요. 이건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아 무리하지 마요. 놀래 준비하세요. 예? 아 여기 팩트가 DC밖에 없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로켓 기술이 뛰어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독일은 패망 직전까지 세계 최초 탄도 미사일인 V2 로켓을 개발을 해서 실제 런던을 향해서 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V2 로켓 개발 책임자였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와 기술진들이 이 나치 패망 이후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사를 그죠? 나사 창립 멤버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의 성공했네. 우주 계획인 잘 갈아타네요, 그럼 라인을. 이때 당시 미국 우주 계획인 아폴로 계획의 책임자인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브라운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아무리 로켓 뭐 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게 예. 달까지 간 지금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막 이런 데들도 다 지금 달에다 탐사선 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렇게 노력했다면 감옥이잖아. 그러니까 달 감옥에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 교신 좀 해봐요. 달 뒷면에 있어서. 예.